안녕하세요. 유흡스입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감히 어느 누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마 몇몇 초기 좋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이를 예측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요즘은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코로나19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코로나 청정국으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뉴질랜드 역시 델타 변이 확진자 1명의 입국으로 전국 봉쇄령을 발효했으나 그 확산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이웃 일본이 코로나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19일 현재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 명을 초과해서 거의 매일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진했던 백신 접종률을 정말 빠른 속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일본은 지난 5월 초 1%도 채 되지 않았던 완전 접종자 비율을 8월 현재 약 4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나라에서 이 정도 속도는 일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또 도쿄 그리고 오사카를 포함해서 일찍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 왔습니다. 일본은 의료 인력이나 병상 수로 봐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시설이 더 잘 갖추어져 있으며 호흡기 숫자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올림픽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병상이 모자라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산모가 집에서 운명하는가 하면 중증이 아니면 집에서 치료를 하라는 지침으로 자택 요양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자연재해급 국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은 극히 낮은 편입니다. 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검증된 비만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치명률이 높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또 다른 예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일본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 그리고 재정을 보유한 나라지만 이상하리만큼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이번 도쿄 하계 올림픽을 통해 일본에 무언가 델타 변이보다 지독한 다른 변이가 들어와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백신 접종률도 나쁘지 않고 의료 시스템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가 잘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적으로 그들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쪼록 일본에서 들어오는 일본인 및 여행객들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영국은 코로나19 방역에 관련한 대부분의 조치를 해제하고 이 질병과 공존하는 길을 택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각종 중소상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나 각종 감염 전문가들은 이는 크나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현재 영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와 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나 해당 정책 실행에 따른 희생도 있었다고 영국인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늘어나는 환자로 신음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800명의 환자가 매일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하고 있는 현 상황은 최악은 피했지만 아직까지도 불필요하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스 대학교의 수리생물학자 키트 예이츠는 영국에 의해서 다른 나라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백신이 이 모든 팬데믹의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백신은 큰 도움이 되지만 이 모든 노력들은 높은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그리고 실내 환기 시스템 개선 및 격리시설 선진화 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이츠는 상기의 사항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백신의 접종률이 낮아도 코로나19의 확산의 방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는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감염 시 증상을 약화시킬 뿐 백신 접종자 역시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타인들에 대한 배려 없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백신 접종 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추가로 이러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 세계 모범이 되고 있는 국가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전 국민의 약 21%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대비해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훨씬 적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을 본다면 우리는 100만 명당 0.7명입니다. 13명인 미국과 8명인 이스라엘, 9명인 영국은 모두 전 국민이 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끝마쳤습니다. 확진자 숫자 역시 월등히 적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4,000명을 넘었고 영국은 약 3,000여 명, 그리고 미국은 2,700명에 육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5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이츠는 한국인들은 높은 시민의식과 자신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정신으로 생활 방역을 잘 지켜가고 있는 나라의 좋은 예라며 한국의 K-방역이 코로나19의 창궐 이래로 전 세계에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방역은 무척 귀찮고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고 묵묵히 K-방역을 수행해왔고 세계로부터 이런 K-방역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받고 있는 사실에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코로나로부터 뺏긴 많은 것들을 조금씩 찾아올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유읍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